안녕하세요. 저희 주제는 K03 탈모증 치료용 마이크로니들 어레이 기반 모낭 줄기세포 전달 시스템 개발입니다. 지금부터 연구 결과 발표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동기에 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연구는 탈모를 치료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탈모 환자는 11.3% 증가하였으며 치료비는 46.5% 증가하였고, 이를 통해 탈모는 더 이상 개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탈모증의 종류 중 저희 팀이 해결하고자 했던 탈모는 호르몬성 남성형 탈모입니다. 이는 안드로겐의 체내 유도체인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의 모낭 단위 구조가 반응하여 점차 말단 머리카락이 잔털로 변화되어 결국 모발 없이 두피만 남게 되는 병리적 현상입니다. 모낭세포의 세포 줄기에서 성장기 단축으로 성장이 불충분한 상태로 휴지기에 진입하게 되어 모낭줄기세포의 활성이 소실되어 새로운 모발이 재생되지 않습니다. 탈모의 진행 단계는 총 3단계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탈미나 말단, 두 번째는 벨루스 잔털, 세 번째는 벨즈 탈모입니다. 벨루스에서 테미널로 바꾸거나 벨즈에서 벨루스로 바꿈으로써 탈모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가발을 통해 머리카락이 사라진 부분을 가렸지만 이는 해결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현재 치료에는 첫 번째로 두피 관리, 샴푸 케어, 모근 강화 주사 등의 관리성 치료가 있는데 이는 벨루스에서 터미널로 바꿔주지만 일시적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약물 치료인데요. 약물 치료에는 두 가지 메커니즘을 통해 탈모증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안드로겐성 탈모 발생 메커니즘에 의하여 5알파 리덕테이스 억제와 안드로겐 리셉터 억제가 탈모증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5알파 리덕테이스 억제제로는 피나스테리드와 제타스테리드가 있고 안드로겐 리셉터 억제제로는 리녹시딜과 티모사포닌 A가 있습니다. 체내 호르몬을 조절하는 만큼 부작용이 많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외과적 치료, 모발 이식인데요. 이는 머리카락을 다시 자라나게 할 수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안드로겐성 탈모증의 메커니즘 여전히 불분명하며 치료 방법 또한 근본적인 탈모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안드로겐성 탈모증에 대한 병인과 새로운 근본적 치료법에 대한 추가 연구가 시급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중 마이크로니들의 치료를 이용해 안드로겐성 탈모의 환경을 억제하고 모낭 줄기세포의 활성을 유도함으로써 머리카락이 없는 버즈 상태에도 모발 성장을 유도할 수 있으며 치료의 부작용, 통증 기간이 짧고 탈모증이 진행된 기간과 상관없이 노년층에도 모발 성장 유도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탈모증 치료용 마이크로니들을 제작하는 프로젝트는 1번 마이크로니들 제작, 2번 제작한 마이크로니들의 성능 안정성 검증, 3번 마이크로니들의 임상 및 동물 실험의 3단계로 나뉘게 됩니다. 본 집중 기간에는 3개의 단계 중 1번 마이크로니들 제작에 집중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1번 모낭 줄기세포 전달을 위한 생체 적합 하이드로젤 겔마 합성, 2번 겔마의 효율적인 셀을 로딩하는 방법, 3번 탈모증 치료에 적합한 마이크로니들 종류 선정 및 제작을 통해 탈모증 치료를 위한 마이크로니들의 제작 프로세스를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젤마 합성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일단 젤마란 젤라틴 메타크릴로일로 메타크릴 아미드 및 메타크릴레이트기로 유도된 젤라틴으로 구성된 단합성 하이드로겔입니다. 젤마를 선택한 이유로는 젤마의 하이드로겔은 약물과 결합해서 약물 전달 효용성을 개선하고 약물 부작용을 줄입니다. 그리고 젤마의 비율에 따라 약물 방출량이 달라지는데 이를 이용해 탈모 환자들에 따라 필요한 약물의 양을 조절해 투입할 수 있습니다. 젤마는 기본 세포의 기질인 ECM의 일부 트위스 특성과 매우 유사하고
실제로 혈관, 연골, 뼈, 힘줄, 피부 등에도 사용됩니다. 또한 상처 치유, 특히 깊은 진피 상처를 가속화하고 섬유화세포 이동을 촉진하고 상처 드레싱으로 사용될 때 미생물 감염을 최소화하는 등 피부 재생에도 용이하기 때문에 연구에 쓰기 적합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젤마의 특징으로는 젤마는 생물 활성과 기계적 물성에서 탁월한 성능과 조절 능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이에 세포 특이적 반응과 다양한 신호들을 제공할 수 있는 물질들을 첨가해서 젤마를 세포 조직 특이적으로 특화해서 여러 조직 공학에 응용될 수 있습니다. 하이드로겔은 용해 없이 수용액에서 흡수 및 팽창할 수 있는 3차원 구조의 친수성 중합체이고요. 세포의 기질과 유사한 다공성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영양소와 노폐물의 효율적인 교환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젤마의 합성 방법입니다. 젤마의 합성 방법은 첫 번째로 젤라틴을 먼저 인산 완충 식염수 또는 탄산 중탄산염 완충에 의해서 50에서 60도 온도로 가열해서 10%에서 20% 농도로 녹입니다. 녹은 젤라틴 용액에 무수 메타크릴산을 서서히 가해 주어서 1시간에서 3시간 동안 반응을 통해 젤마를 얻습니다. 이때 젤라틴과 무수 메타크릴산의 반응 몰기와 pH 유지를 통해 젤마의 층간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때 MMA를 첨가하는 방식에 따라 합성 방법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두 가지는 컨벤셔널 메소드와 시퀀셜 메소드가 있습니다. 일단 컨벤셔널 메소드는 MMA를 한 번에 투여하고 시퀀셜 메소드는 MMA를 나누어서 투여하므로 pH 조절에 용이해서 아래에 나온 것처럼 컨벤셔널 메소드를 사용해서 합성했을 때 시완도가 85%이고 시퀀셜 메소드를 사용해서 합성했을 때 시완도가 97%로 시퀀셜 메소드를 사용했을 때 시완도가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험 결과 젤라틴과 젤마를 NMR로 분석해 보았는데 이때 점선 부분에서 다른 분석 결과를 보였고 그리고 5.6에서 6.1 ppm 구간에서 젤마의 NMR로 분석했을 때 젤라틴과는 다른 스펙트럼이 관측되었으므로 이를 통해서 젤마가 성공적으로 합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젤마의 셀 로딩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젤마의 셀을 복립하는 이유는 세포를 체내에 안전하게 전달하기 위해서인데 세포 투여에서는 살아있는 세포가 치료제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약물 투여와 몇몇 다른 점이 있습니다. 셀을 전달할 때는 메디아가 없다면 생착 효율과 생존율이 저하되기 때문에 메디아와 함께 복립하여 치료하며 다른 약물들과 달리 수분량, 온도 등의 세포 생존 환경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세포의 기질과 비슷한 가진 젤마와 같은 하이드로겔을 로딩하여 치료합니다. 셀을 공입하는 과정에서는 세포 용액을 젤마와 혼합해야 합니다. 이때 젤마가 X 상태로 존재해야 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온의 제일 상태인 젤마를 온도를 높여 X 상태로 만든 후 그 용액을 혼합하여 보관합니다. 이때 미디어와 젤마의 혼합 비율에 따라 GM의 특성이 결정됩니다. 비율에 따른 생존율을 분석한 결과 미디어와 젤마가 7대 13, 6대 14일 때 높은 생존율을 나타냈습니다. 이번에 진행된 셀 바이어빌리티 실험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GMM 속의 세포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젤마를 UV 가루 결합을 시키는데 이때 포토 이니시에이터의 비율, 세포의 종류, 젤마 방법 등에 따른 생존율을 라이브 데스크에 분석하게 됩니다. 실험에서 살아있는 세포는 초록색, 죽은 세포는 흰색으로 하며 데드 셀 에세이란 살아있는 세포와 죽은 세포의 비율을 정성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것은 라이브 앤 데스 에세이용 염색 물질을 사용해서 이루어집니다. 그중 하나인 칼세임 AM은 비형광 물질 형태로 존재하다가 살아있는 세포의 힐수와 만났을 때 형광을 띠면서 염색되고, 이 THD는 세포 장벽이 망가진 죽은 세포들에만 흡수되어 PBS 워싱을 통해 염색 물질을 제거한 후 중초점 현미경으로 관찰하여 세포 생성을 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실험 결과를 보시면 컨벤셔널 합성 방법, NCT 클론 929 세포의 생존율은 모두 90% 이상으로 포토 이니시에이터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스퀀셜 합성 방법에서 세포의 생존율은 포토 이니시에이터 정도가 0.25%일 때 90% 이상이지만 0.5%, 0.75%일 때 현저히 낮은 생존율을 보인다. NHDF로 바꾸었을 때 컨벤셔널 합성 방법에서 세포의 생존율은 모두 90% 이상으로 포토 이니시에이터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스퀀셜 방법에서도 마찬가지로 생존율이 90% 이상으로 포토 이니시에이터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위 실험의 결론으로 컨벤셔널 합성 방법에서는 두 세포 모두 농도에 상관없이 높은 생존율을 보였고, 시퀀셜 방법에서는 지클론 292의 경우 포토 이니시에이터의 농도가 0.25%일 때 높은 생존율을 보이고, 보다 NHDF 세포의 경우 농도에 상관없이 높은 생존율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용해성 마이크로니들의 제작입니다. 먼저 마이크로니들 종류 선정입니다. 마이크로니들은 약물 전달 방법에 따라 고체형, 코팅형, 용해성, 중공형으로 나뉘게 되는데, 이 중 용해성 마이크로니들은 생체 적합성이 높은 고분자를 활용하여 체내 염증 반응 및 독성이 적고 세포 및 약물을 탑재하여 효율성이 높아 본 연구에 적합합니다. 다음으로 용해성 마이크로니들 제작 방식입니다. 먼저 구조 선정인데요. 세포를 배지가 아닌 곳에 탑재해야 하므로 앞서 말했다시피 하이드로겔을 통해 세포를 봉합하고 전달하는 게 적합합니다. 하지만 기계적인 물성에 대한 강직도가 낮아 하이드로겔은 세포 투과율이 낮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코어쉘 구조를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쉘 부분에는 강직도가 높은 고분자로 니들 표면을 코팅하고 코어 부분에는 세포봉입 하이드로겔을 탑재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몰드 제작 과정입니다. 몰드 제작은 금속 몰드를 바탕으로 실리콘 몰드를 제작하는 순서입니다. 이때 실리콘 몰드는 실가드 184와 고분자를 혼합하여 금속 몰드에 넣고 디시케이터를 이용하여 기포를 제거한 후 80도씨 오븐에 건조시켜 제작합니다. 기존 연구에서의 몰드와 비교해보자면 기존 연구에서는 PDMS만을 이용하여 몰드를 제작하였습니다. PDMS는 왼쪽에 있는 구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소수성이 강하기 때문에 쉘 제작 시에 고분자 로딩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반면 본 연구의 몰드에서는 PDMS PEG 블라크 폴리머를 사용하였습니다. PDMS PEG 블라크 폴리머의 양은 전체 혼합물 질량의 1.5%를 사용하였습니다. 왼쪽 구조식을 보면 알 수 있듯이 PEG는 수상기를 가지고 있어 친수성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쪽의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PDMS PEG 블라크 폴리머가 PDMS의 강한 수수성을 줄여줘 쉘의 고분자가 몰드에 더 잘 로딩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쉘 제작 방식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센트리퓨게이션 방식을 사용하였는데요. 실리콘 몰드에 50 마이크로리터의 고분자를 로드한 후 원심 분리를 통하여 건조하였습니다. 이때 여러 스크리닝 과정을 거치게 되었는데, 먼저 왼쪽 표에 나타나 있듯이 여러 가지 고분자를 사용하여 샘플을 제작하였습니다. 이 중 8번, 9번, 10번만이 쉘 구조를 형성하였습니다. 또한 원심 분리 과정에서 회전 속도와 시간을 바꿔가며 비교하였는데, 이 중 4000rpm과 30분일 때가 쉘 구조가 가장 잘 형성되었습니다. 또한 과정을 몇 번 반복할지도 비교하였는데 1회, 2회, 3회 반복하여 진행해 본 결과 오른쪽 그림과 같이 2회 반복하여 2레이어가 형성되었을 때 가장 좋은 샘플이 탄생하였습니다. 또한 쉘 형성 이미징을 위해 로다민 비색소를 처리하여 현미경을 통해 쉘 구조 형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사진이 실제로 제작한 샘플이며
아래에 있는 사진은 제트 스캐닝 사진입니다. 이 제트 스캐닝 사진을 통하여 쉘 두께가 일정한 형태로 잘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어 제작 과정입니다. 쉘 제작 후 젤마 쉘 복합체를 로딩한 뒤 UV를 조사하여 크로스링킹 시켰습니다. 또한 쉘과 비슷하게 초록색을 띠는 FITC 색소를 처리하여 코어 부분이 잘 형성되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오른쪽의 그림은 최종적으로 완성된 마이크로니들 샘플 사진이며 코어 쉘 구조가 잘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연구의 결론을 발표하겠습니다. 하이드로 제말 합성을 메소드와 시퀀셜 메소드로 합성하고 비교함으로써 생체 적합 하이드로를 제말에 합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말의 셀 로딩 방법 부분에서 로딩된 셀의 생존율을 라이브 앤 데드 셀 SA를 통해 분석하여 효율적인 셀 로딩 방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마이크로니드 제작 부분에서 마이크로니드 제작을 위한 실리콘 몰드를 제작하고 제작된 셀을 층부화시켜 셀의 균일한 분포를 확인하고 쉘과 코어의 로더민과 FITC를 사용함으로써 코어와 쉘의 위치를 확인하여 성공적으로 마이크로니드를 제작하였습니다. 이전의 사전 연구와 비교하였을 때 컨벤셔널 메소드와 시퀀셜 메소드를 모두 사용함으로써 각각의 바이어빌리티에 따라 최적의 제작 방식을 채택하여 세포 봉인 마이크로니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슈퍼셀만을 염색하여 구조를 나타낸 사전 연구와 달리 셀과 코어 부분을 염색함으로써 각 부분의 위치를 더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전 연구에서의 진공 건조가 아닌 원심 분리를 통해 셀 제작을 주로 균등한 셀 분포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세포 봉입 하이드로겔과 마이크로니들의 제작 기대 효과로는 기존의 일시적인 약물 치료 대신 환경 억제 및 모낭 줄기세포 전달로서 근원적인 치료가 가능해지고 해모 치료 연구의 사전 연구로서 후속 연구에 기여될 것입니다. 또한 탈모성 치료법 연구에 기여하여 치료 시장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이고 기술의 상용화로 제품 개발과 연구에 든다면 높은 부가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사후 연구 계획으로는 6K-8 SA를 통해 로딩된 셀의 생존율을 분석, 치료용 약물과 약물 전달체 비교가, 구분들의 용해 속도 분석, 이들의 스킨 추가성 평가, 이들의 기계적 강도 측정, 세포의 저장 능력 분석, 동물 및 임상 실험 등의 계획이 있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발표했던 순서대로 학생 여러분들 앞팀 했던 것처럼 본인 학교 소속 얘기하시고 이름 말씀해 주신 후에 이번 프리월피 활동에 대한 소감 짧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되시면 바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K3번 연구에 참여하게 된 인천 진산과학고등학교 김나영입니다. 저는 사전 연구를 먼저 진행하면서 구체적으로 실험을 설계하고 조사하면서 힘들었지만 너무나도 뿌듯했던 활동이었습니다. 난치병이라고 불리는 탈모를 근본적으로 치료할 방법을 제시했다는 것이 너무나도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집중 연구 기간에는 고등학생으로서 연구에 참여했지만 조원들과 협력하고 조교님께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실험을 수행함으로써 저의 연구 역량을 늘릴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인천 진산과학고 1학년 김지수입니다. 프리 URP를 통해서 평소에 관심 있던 분야에 대해 직접 연구해 볼 수 있어서 좋았고 친구들과 선배님을 만나서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중 연구 기간에 실험도 진행해보고 여러 기자재들도 사용할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을 쌓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천 진산과학고등학교 1학년 김지영입니다. 이번 기회로 흥미있는 주제를 더 자세히 알게 되었고 조원들과 함께 자료를 조사하고 만들어 나가면서 약물 전달과 마이크로니드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과정 중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조원들과 조교님, 교수님의 덕분에 잘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리서치데이 동안 대학교에 직접 가서 교수님, 조교님과 만나 실험을 눈으로 보고 직접 해보기도 하는 등 활동으로 통해 좋은 경험이 되었다.
함성과학고등학교 장현준입니다. 평소 공학 연구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번 활동을 통해 직접 연구실에 방문해보고 내가 어떤 연구 분야에 관심이 있었는지 알 수 있었으며 고등학생 신분으로는 하기 힘들었던 귀한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연구실에 방문하였을 때 본 주제뿐만 아니라 연구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연구를 체험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 저만 학교가 다르고 학년이 달라 팀원들과 교류가 힘들까 걱정이 되었지만 친구들이 너무 열심히 잘 참여해 주어서 함께 협력하여 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 조교님이 너무 잘 챙겨주셔서 활동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김승철 주교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실 수 있나요? 네. K3 과제를 맡게 된 김유천 교수님 연구실 박사과정생 김승철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발표해준 김지수 학생, 김주영 학생, 전윤중 학생, 김나영 학생 모두 사전 연구 때부터 집중 연구 그리고 리서치 데이 모두 다 이렇게 열심히 참여를 해줘가지고 조교 입장에서 봤을 때 조금 학교 일 외에 또 다른 일을 참여하는 거에 있어서 좀 부담을 가질 수가 있는데 열정적으로 모든 활동들 다 참여를 잘 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더군다나 이제 어떤 좀 바쁜 스케줄도 이렇게 미루고서 이렇게 열심히 실험도 직접 해보고 문헌조사도 직접 해보면서 스터디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저에게도 있어서 너무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고 많았다는 얘기 꼭 전해주고 싶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연구 쪽 관련된 직업을 선택을 하게 된다면은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될 수 있었던 시간이었길 바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